환자는 인내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좀 편안하게 하시고 많이 생활 속에서 웃으시고 바보는 암에 안 걸립니다. 누가 탁 때려도 감사합니다. 그러면 잘 극복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 암을 불러들였던 습관을 나가는 습관으로 바꾸지 않으면 어느 순간인가 재발될 수 있다. 안녕하십니까, 김재훈입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도와드립니다. 암, 더 이상 불치병이 아닙니다. 난치병도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생활습관병이 아닐까 싶기도 한데요. 암 환우 여러분께 도움이 될 만한 정보 준비했습니다. 대암의원 이병욱 원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말씀드린 대로 암은 더 이상 불치병, 난치병은 아니라고 봐도 되겠죠? 네, 저는 얼마든지 우리가 하기에 따라서 극복할 수 있는 병이 아닌가. 그래서 요즘은 암 환자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암 극복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물론 암 때문에 여전히 고통받는 그렇죠, 분들도 계시고 또 치료하기 힘든 기수의 발견이 되신 분들은 치료 과정에서 남들보다 훨씬 더 어려움을 겪고 계시기도 한데요. 그래도 암이 걸렸다고 진단을 받았다고 해서 좌절하거나 낭망할 이유는 없다. 이렇게 봐도 되겠죠. 네. 0.001%의 가능성이 있어도 희망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저희 병원에도 뭐 이제 2, 3개월 남지 않았으면 했는데 3년, 5년, 7년, 9년, 17년 살아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네. 암 환자들을 많이 만나고 계시죠? 그럼요. 네. 저는 주로 다 암 환자들만 진료하고 케어합니다. 워낙은 외과 전문의인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주로 위암을 수술하고 복강경 내시경 수술 외과 전문인데 내과계 소화기 내시경 전문의도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대암의원에서는 암 환자들을 어떤 방법으로 치료하고 계신가요? 보통의 기존 어떤 치료는 수술, 항암제, 방사선 치료 이런 이제 세 가지를 할 수 있고 또 호르몬 치료 이런 것도 할 수 있는데 저는 거기에다가 기존의 치료에다가 생활 습관병이기 때문에 생활 속에서 습관을 이제 다스리고 예를 들면 제가 최초의 웃음 치료, 최초의 눈물 치료를 도입한 외과 교수입니다. 그러니까 웃음 치료, 눈물 치료, 그 다음에 생활 속에서 우리가 면역을 증가할 수 있는 것, 그 다음에 운동을 어떻게 할 것인가, 수면을 어떻게 할 것인가, 내 안에 있는 그 암이 들어오게 했던 스트레스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그 다음에 이제 암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우울해지고 불안하고 불평, 시기, 미움, 질투, 정오, 화, 성분 이런 게 있을 때 어떻게 하면 내가 잘 극복하고 그것을 떨쳐버리고 잊을 수 있을까에 대해서 이제 미술 치료라든지 음악 치료라든지 예술 치료, 그 다음에 이제 잠을 잘 주무시게 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면역 치료, 면역을 증가해서 그 다음에 신앙적인 것을 해서 신앙을 통해 극복하는 이 모든 것을 통합적으로 치료하고 있습니다. 네, 암을 극복하기 위한 마음의 자세부터 해서 태도, 생활 습관까지 맞습니다. 네, 종합적으로 새로운 삶에 적응하게끔 만들어 주시는 게 아닌가 싶네요. 네. 암 환자가 요새는 왜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 건가요? 네, 암 환자가 늘어나는 건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째는 이제 우리 환경적 요인이 많이 늘어나게 됐습니다. 환경적 요인이라 그러면 우리가 고령화 사회가 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보통 이제 오래 생존하는 거죠. 예전에는 빨리 돌아가셨는데 조기 진단, 조기 치료 같은 기계들이 잘 개발되어서 우리 조기에 이제 암을 찾아낼 수 있는 것. 그 다음에 이제 환경적 요인으로서는 미세먼지라든지 방사선이 이제 노출된다든지 그 다음에 이제 또 화학 물질 같은 것이 많이 이렇게 노출되고 식사에서 너무 서구화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음주나 흡연 같은 것이 너무 많이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스트레스가 많죠. 일을 계속해서 이제 가정에 가져와서 하고 그러니까 수면이 부족하고 운동이 부족하니까 비만이 되고 유방암이나 대장암이라든지 췌장암 이런 것들이 이제 서구화된 암이 이제 늘어나기도 하고 그다음에 유전적인 요인도 있는 것 같아요. 어머니가 암이고 언니가 암이다 그러면 3배 정도, 5배 정도 증가하거든요. 유전적인 요인도 있고요. 여러 가지 이것이 이제 통합적으로 아우러져서 이 암이 많이 생기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암 환자들이 가장 간절하게 기다리는 순간이 5년 완치 판정받는 순간이 아닐까 싶은데 그 5년이란 기준이 가장 합리적인 시간이라고 보면 될까요? 저는 의학적으로는 합리적인 것으로 우리가 논의해서 이렇게 되었지만
암은 사실은 5년 생존율을 낸다는 게 좀 민망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7년 만에, 9년 만에, 13년 만에 재발된 암을 너무나 많이 봤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암은 생활습관병으로 꾸준히 오래도록 인내하면서 그 암을 불러들였던 습관을 나가는 습관으로 이렇게 바꾸지 않으면 어느 순간인가 재발될 수 있다. 암을 5년 생존율을 낸다고 하지만 조금 이렇게 길게 볼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백혈병이라든지 네. 림프종이라 이런 것은 한 10년 생존율도 내거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췌장암은 또 이렇게 재발이 잘 되니까 폐암 같은 건 5년 생존 내지만 우리 갑상선 암이라든지 일종의 또 전립선 암이라든지 유방암 같은 경우 10년 생존율도 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5년이 지났다고 해서 나는 이제 끝다 이렇게 하지 않는 것이 네. 신중하게 생각할 필요는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5년 완치 판정을 받았다고 해서 방심하면 절대 그렇죠. 안 되고 방심하면 안 돼. 암 진단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선 더더욱 그렇죠.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암 환자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재발일 텐데요. 그렇죠. 재발하기 쉬운 조건들이 있나요? 아니면 특정 부위의 암이 재발이 잘 된다? 이런 말도 특정 부위의 암이 재발되는 것이 많은 암도 있긴 있습니다. 췌장암이라든지 일종의 폐암이라든지 네. 유방암 또 그 삼중 음성 유방암이 있어요. 뭐 이런 것은 또 재발이 잘 됩니다. 그다음 또 재발 잘 되는 게 난소암이 재발 잘 됩니다. 네. 수술을 하고 항암제 치료를 받지만 2, 3년 있으면 재발 가능성이 있고요. 위암도 뭐 재발의 어떤 생활 습관이 돌아간다면 간암 같은 경우에는 이제 B형 간염, C형 간염을 통해서 간암이 됐다 그러면 이것이 치료가 되지 않으면 또 재발될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죠. 염증에 의해서. 혈액암 같은 것도 네. 재발 잘하는 어떤 그런 암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암 치료 과정에서 생활 습관도 바꾸고 나름 주의하고 또 최선을 다해서 치료를 받았을 텐데 왜 재발하는 걸까요?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예전에 암을 일으키는 습관으로 다시 되돌아간 거죠. 수술을 했는데 잔존암이 있다 그러면 재발의 가능성이 크겠죠. 수술 부위에서 이렇게 다시 암이 이제 커진다든지, 그 다음에 이제 항암제를 하지만 네. 내성이 생긴 경우죠. 그런 때 이제 재발을 할 수도 있고요. 암세포의 어떤 면역 체계가 배리어를 구축해서 소위 말하는 면역보다도 자기 위에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재발될 수 있는데 저는 이제 그런 것도 참 중요하지만 흡연이라든지 음주 같은 걸 놓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네. 그러면 재발의 가능성이 참 높습니다. 알코올이 그 아세트알데히드로 되면서 이제 발암 물질이 이제 생성되는 거죠. 대사 과정에 있어서.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용서 못하는 거예요. 암이 걸렸던 어떤 환경에 있었던데 그것에 대해서 헤어나지 못하는 거죠. 그것을 잊고 용서하고 이래야 되는데 내가 왜 암에 걸렸어 하면서 그러면서 계속 과거에 어떤 암에 걸린 어떤 사고 생각 이게 고착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 재발되는 가능성이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수면 부족, 그다음에 이제 식이에 있어서도 이제 극복을 해야 되는데 가공육을 많이 드신다든지 그런 습관을 놓지 못하고요. 그다음 패스트푸드, 길거리 음식 드시고 탄 음식, 절인 음식, 대한민국 사람들은 짠 음식을 많이 드시잖아요. 네. 그런 것들이 NK세포나 T세포 같은 면역세포가 떨어지니까 암에 재발되는 그런 환경에 노출된 거죠. 암 치료 과정에서 마음이 참 중요하겠다. 그럼요. 마음이 참 중요합니다. 네. 예전에는 이제 그런 이론 별로 없었죠. 스트레스가 암을 일으킨다. 스트레스에 의한 심인성 질환이다. 암은 사연으로 작동되는 병이다. 뭐 이런 이야기가 우리 참 마음을 다스리는 게 참 중요하죠. 네. 앞서 말씀하시기를 요즘은 암 환자라는 표현보다 암 극복자라는 그렇죠. 네. 표현을 많이 쓴다고 하셨는데 글쎄요. 암을 극복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첫째는 나는 암을 이겨낼 수 있다. 그런 네. 마음, 아까 마음 중요하다 그랬는데 마음을 가지고요. 나는 예외다. 다른 사람은 재발할지 모르지만 네. 나는 재발하지 않는다. 네. 나는 이겨낼 수 있다. 그런 어떤 마음이 사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너무 민간요법에 의존하지 마시고요. 기존 치료에 내가 순응하는 어떤 그런 자세. 그러니까 팔로우업도 열심히 하시고요. 추적 관찰도 열심히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생활 습관병이기 때문에 술, 담배 하시면 꼭 끊으시고요. 어떤 분은 술, 담배는 조금은 해도 괜찮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그렇게 아니고 이것은 세계보건기구, 세계암연구기금에서 일종 발암물질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지 않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균형 잡힌 식사, 몸을 이렇게 회복할 수 있는 수면,
이런 것들이 좀 좋고, 그 다음에 이제 모든 상황 가운데 면역을 증가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드는데 좀 사랑하고 용서하는 거예요. 저는 표현력이 실력이라 그러는데 표현을 부인에게 이렇게 사랑합니다.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미안합니다. 고맙습니다. 내 탓입니다. 어떤 이런 어떤 마음으로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고요. 그 다음에 가족 안에서의 어떤 사랑을 회복하면 암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환자는 영어로 patient 이렇게 하고 인내는 patience 그렇게 하는데 영어로서 죄송합니다만 환자란 말과 인내란 말이 어원이 같습니다. 그러니까 환자는 인내하는 사람입니다. 인내하면 자연치유에 의해서 우리가 극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좀 편안하게 하시고 많이 생활 속에서 웃으시고 바보는 암에 안 걸립니다. 바보처럼요. 누가 탁 때려도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런 어떤 마음가짐 그런 마음가짐이 좀 그러면 잘 극복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박사님은 평소 생활에서 그런 표현을 잘 하세요? 가족에게? 네. 이런 곳에서 이야기가 민망하지만 네. 저는 아내하고 거의 잘 안 싸웁니다. 아, 네. 그리고 아이들을 이제 축복하고 서로 허가 안아주고 사랑합니다. 그러고 오늘 아침에도 같이 이렇게 새벽기도 우리 아이들과 같이 참 좋았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이렇게 아이를 뒤에서 이렇게 허가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게 행복이지 않을까. 그때 암세포는 녹아내립니다. 아드님인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저는 아들이 2명이 있습니다. 네, 그 장성한 아들이 아버지의 포옹을 잘 받아주나요? 네, 네, 네. 우리는 어릴 때부터 그렇게 하니까 생활이 습관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렇죠. 사실 암 환자들을 많이 만나셨을 거예요. 네. 또 암을 극복하신 분들도 많이 만나셨는데 암을 잘 극복하는 사람들의 특성이 있을까요? 제가 이제 수만 명 암 환자를 보고 제 나름대로 이렇게 한번 묵상을 해봤어요. 네. 저희 병원에 와서 극복한 사람들은 어떤 특성이 있는가. 그때 공통되는 분모가 공통되는 특징이 있었어요. 첫째는요, 그분들은 심리적 상황에서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있어요. 네, 나는 나을 것이다. 나는 극복할 수 있다. 이렇게 나는 이겨낼 수 있다. 나는 예외다. 이런. 그리고 이분들이 스트레스가 그것을 브레이킹 끊었어요. 그리고 밝아요. 되게 낙천적이에요. 그러니까 우울하거나 좀 불평하거나 이런 것보다는 오히려 낙관적이고 낙천적이고 저번에 충정서 오시는 분 이러더라고요. 네. 뭐 이러다 낫겠죠. 그래요. 네. 그런 마인드를 그만큼 크게 걱정 안 그렇죠. 하고 예, 걱정 안 하고 그걸 오히려 정말 하늘에 맡기고 그 다음에 또 가족이 도와주시는 분이 많아요. 제가 암 가족 치료라는 책을 썼는데요. 암 한우는 극복자는 가족이 도와주지 않으면 좀 극복이 힘듭니다. 네. 그래서 가족과 암 그 극복자와 그 의료진이 2인 삼각 경계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도와주고 긍휼히 여기고 서로 지치지 않게 힘이 되어주고 함께하는 감사하고 또 사회의 정서적인 관점에서는 가족의 어떤 배려, 격려, 위로, 축복 이런 것이 참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의학적인 관점에서는 기존의 수술 항암제 방사선을 열심히 하라 그랬는데 그게 순응하면서 팔로업을 열심히 하고요. 이제 뭐 다 괜찮겠지 이러지 않고 의료진의 어떤 이야기에 잘 받아들이면서 그대로 이렇게 실천하는 분이 좋은 결과를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함께 이렇게 가족이 운동을 하는 분이 있어요. 부부가 같이 운동하고 저 같은 경우는 석촌호수를 이렇게 돌기도 하고 이러는데 그때 이제 아내와 이야기 대화도 나누고 그러니까 보통 이제 극복한 사람들은 소통이 잘 돼요. 네, 가족 간의 소통도 그렇고 의료진 간의 소통도 그렇고 그러니까 마음에 있는 것을 이렇게 드러내는 사람이 잘 낫는 것 같아요. 응원해줘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정서적으로 안정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스트레스가 없고요. 불안, 두려움, 우울 이런 것을 잘 극복해서 죽음의 공포에서도 이렇게 벗어나 있는 그런 분들. 그 다음에 이제 관계에서 고립이 되지 않습니다. 네. 암 환자들은 대개는 암이다 그리고 항암제하면서 이렇게 탈모가 생기고 가발 하나 맞추기도 하죠. 어떤 분은 거기에다가 또 모자도 쓰고요. 뭐 이렇게 하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창회 나가고 친구들을 만나고 이런 대외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오히려 훨씬 더 좋은 결과를 얻는 것을 보았습니다. 자연스럽게. 그렇죠. 네. 과거에 내가 선입견이나 내가 이 암이 왜 걸렸는가 누구누구 탓이야 이렇게 하지 않고 그게 뜻이 있겠지 하면서 다시 삶의 의미와 목적을 다시 재편했어요.
정말 긍정적인 마음으로 보라, 이제 내가 새 것이 되었다. 그러면서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가는 거죠. 그럼 내가 이 삶에 이렇게 한계적인 삶이 있다 그러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목적 있는 삶으로, 의미 있는 삶으로 정말 과거에 내가 하지 못했던 것을 버킷리스트는 아니지만 그런 것을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가족 안에서 정말 행복하게 사는 그럴 때 암은 잘 극복하고요. 그 다음에 많이 울고요. 마인드가 있는 분들이 공통적으로 잘 낫는 그런 것을 보았습니다. 암을 대하는 태도에 그렇죠. 따라서 이제 암을 극복하는 시기를 좀 단축시킬 수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사실 사람 기질과 성향 안 바뀐다는 얘기 많이 하는데 그렇죠. 암 진단 받기 전에 내가 긍정적인 성격이 아니었다. 근데 암 치료 과정에서 사물을 혹은 상황을 바라보는 시선을 긍정적으로 바꾸는 게 가능할까요? 그런 분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래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살려면 뭘 못해? 네. 네, 내가 성격을 바꿔서 내가 10년, 20년 더 산다면 그래, 이참에 바꿔보지 뭐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네. 그 마음을 갖는 것도 귀하고 또 그렇게 실천하는 것도 귀하고요. 그러니까 어떤 제 환자 중에 그 남편분이 계시는데 이분 정말 표현력이 없어요. 사랑합니다 이런 거예요. 나 그런 거 아닌 지 오래됩니다 이렇게 하고 뭐 그런 표현을 해요. 뭐 이렇게 하는데 내가 해야 된다고. 그 저희 병원 오면 이제 서로 안아주고 허가하고 그런 시간이 있어요. 그냥 다 설명하고 난 다음에 궁금한 게 없습니까? 이렇게 여쭤보면 없다 그래요. 그럼 제가 한번 웃어보세요. 그래. 뭐 웃을 일이 있어야죠. 그렇죠. 그럼 제가 이렇게 어떨 때는 뼈를 복장이 턱 나타나면 막 폭소를 터뜨려요. 그래 막 이제 웃고 난 다음에 그 할아버지 한 분 이러더라고요. 아이고 박사님 참 애쓰십니다 하면서 이러더라고요. 뭐 삿된 표현을 먹고 살기 힘드네요. 뭐 이렇게 되는 거네요. 네. 그래서 그러지 말고 한번 안아보세요. 그냥. 아이 그런 거 우리 안 한 지 오래된다니까요. 그래 이거 치료 과정이니까 협조해서 한번 안아보세요. 그러면 이 두 분이 어깨를 밀고 손은 그냥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냥 손이라면 여기 있어요. 이렇게 하면 그러지 말고 허가하시라고 그러면 이제 부인이 하면 안 돼. 이렇게 허가하면 헤헤이 그래요. 푹 안기세요. 그럼 허허이 이래요. 그래서 내가 이제 시킵니다. 여보 내 때문에 많이 힘들죠. 그래 아니 다행이다 임자 이렇게 하고요. 뭐가 힘들어 내가 당신이 힘들고 나는 하나도 힘들지 않지 이렇게 시키면 그러면 따라해요. 여보 내가 빨리 나와서 더 좋은 아내가 될게요. 그러면 안다니까 남성 그렇게 당신 지금 또 좋은 아내입니다. 여보 사랑해요. 그러면 여보 우리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아요. 당신 옆에 있어서 행복해요. 이러면 따라해요. 어떨 땐 할머니는 우시고 할아버지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손잡고 같이 이제 울기도 하고 이러는데 내 습관도 고집도 이렇게 추스리고 회복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한다는데 해야죠. 사실 포옹하는 것도 한 번 하는 게 힘들지 한 번 하고 나면 맞습니다. 질이 듭니다. 네. 습관이 됩니다. 이게 앞서 잠깐 말씀하셨습니다만 걱정 근심이 많은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내가 암에 걸렸다 하면 이게 정말 5만 가지 걱정이 드실 텐데 그럼요. 긍정적인 사고를 갖기 위해 노력하고 애쓴다면 내가 갖고 있는 걱정 주머니를 맞습니다. 줄일 수 있나요? 그럼요. 예, 예. 그 걱정 주머니를 다 차고 있었다면 네. 오늘 우리 참 이 좋은 방송을 통해서 우리 김재원 TV를 통해서 그것을 끊든지 없애든지 네. 오히려 웃음 주머니로 행복한 주머니로 찾으십시오. 폭풀이 영감 혹 자르듯이 네. 잘라버리든지 그럼. 아니면 내용물을 다 빼고 그렇죠. 다른 내용물을 넣든지 네, 맞습니다. 암을 예방하는 효과도 있을 수 있겠네요. 충분히 그럴 수 이런 있습니다. 자세가. 네. 재발 예방뿐만 아니라 암을 예방할 수 있는 일입니다. 요즘은 그런 표현 절대 쓰면 안 되지만 스트레스 많이 받을 때 이러다 암 걸리겠어. 그렇죠. 이런 관용 표현이 한때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게 스트레스가 그만큼 질환에 영향을 미친다는 뜻이죠. 충분히 미치죠. 네. 그래서 요즘은 스트레스가 암을 일으킨다 해서 암은 스트레스에 의한 시민성 질환이라는 것을 제가 거의 처음 표현했었습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는 의료계에서 의학계에서 별로 믿지를 않았어요. 생활 습관병까지는 왔지만 이거는 뭐 육체적인 병이지 무슨 암이 뭐 정신적인 저는 그렇게 보지 않고 암은 이 육체적인 병이 있고 정신적인 병이고 생활 습관 병이고
심리 질환일 수 있고 환경적인 요인일 수 있고 사회적 질환이고 면역 질환이고 그다음에 영적인 질환이고 그러니까 이것을 다 같이 치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지금은 이제 많이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네,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 암을 이기기 위해서 혹은 암을 예방하기 위해서 평소에 스트레스 관리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스트레스는요, 자기가 믿었던 사람, 가족 안에서 사실 관계에서 회사에서 이런 공동체 안에서 제일 많이 생깁니다. 네. 그럴 때 먼저 스트레스를 없애기 위해서는 스트레스가 안 되게 하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보십시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제가 바보가 되라 그랬는데 네네. 이렇게 신경을 곤두서서 자꾸 분석하고 판단하고 비판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그럴 수도 있겠다. 뭐 그런 그죠? 마음을 열고 이렇게 대화하면서요. 미리 상상하면서 우울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암 환자의 스트레스는 언제 죽을까? 이 고통이 오면 어떡해? 이게 안 낫는다 그러던데. 뭐 이런 어떤 것을 떨쳐버리는, 그것을 깨버리는 거죠. 스트레스가 되는 그 상황에서 어떻든 식사를 잘 하십시오. 네. 한 끼 잘 먹으면 힘이 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햇빛을 보시면서요. 정말 걸으십시오. 운동을 하십시오. 그리고 스트레스가 되면 어떤 분들은 막 울기도 하지만 자잖아요. 그죠? 네네. 그러니까 푹 주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스트레스가 된다 그러면 스트레스야 가라 이것도 중요하지만 스트레스를 통해서 내가 극복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구나. 또 다른 이 관점이 열렸구나 생각하면서요. 그렇게 나아갑니다. 그럴 때 다른 사람을 이렇게 구제하고 봉사하고 이렇게 미술이라든지 음악이나 예술을 통해서요. 그 우월한 마음을 잊는 거죠. 그래서 저는 JPT 5개 건강법을 늘 이야기합니다. 네. 기쁨, 기도, 감사, joy, praise, thank에다가 제대로 먹고 제대로 배설하고 제대로 마음 잘 다스리고 제대로 운동하고 제대로 호흡하고 제대로 잠 잘 자면 기본적인 걸 잘하면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울해졌을 때 소통하는 사람을 가지면 좋겠어요. 가족이든 지인이든 친구든 또 존경하는 선생님이든 뭐 이렇게 해서요. 멘토든 내 마음에 있는 것을 이렇게 풀 수 있는 그런 스트레스를 극복할 수 있는 또 그것이 어르신이 될 수도 있고요. 그럴 때 빛 가운데로 나오는 거죠. 햇빛을 이렇게 쪼이면서요. 스트레스가 될 때 정말 치열하게 열심히 살아가려는 시장에 가서서 그 할머니들이 노점판 할머니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어떻게 확 외치면서 이거 사세요 하면서 이렇게 하는지 그분들을 보면 또 다른 조그만 어떤 용기가 생길 겁니다. 저렇게 살려고 이렇게 외치는데 나 이것을 통해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닌가, 너무 내 생각에 함몰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서 외칠 수 있는 그분에게 조금 이렇게 마음을 열고 편안한 시야로 한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나의 것으로 만들어 보십시오. 기쁨과 기도와 감사는 비단 기독교인이 아니어도 그렇죠. 일상생활에서 기쁘게 생활하고 맞습니다. 자기가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걸 이야기하고 그렇죠. 또 매사에 감사하는 생활 습관을 말씀하시는 거죠. 앞서 암은 더 이상 불치병 아니다. 이제는 난치병도 아니다. 생활습관병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암을 예방하기 위해서 또 암 재발을 막기 위해서 이것만큼은 이 습관만큼은 꼭 지키세요 하는 게 뭐가 있을까요? 그 의학적인 치료를 무시하지 마십시오. 수술해야 되면 하고 항암제, 방사선 내 몸과 기력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 할 수 있으면 하십시오. 주치의의 말씀을 이렇게 이야기를 신뢰하십시오. 그 민간요법 이런 데 조금 함몰되지 마시고요. 두 번째는 나는 예외다, 낫는다는 믿음을 가지십시오. 나는 극복할 수 있다, 나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나는 된다. 그렇게 생각하시고요. 내 마음의 엉어리를 푸십시오. 혹시 관계가 이렇게 어긋나 있다든지 이렇게 하면 회복하시고요. 사랑하고 용서하고요. 그래서 표현하십시오. 나는 행복해. 나는 이겨낼 수 있어. 정말 손 내밀고 먼저 인사하고 먼저 사과하고 그러다 보면 관계에서 이렇게 회복되고 엉어리가 풀릴 것입니다. 하루하루 아까 JPT 5의 건강법 이야기했는데 기본적인 것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하는지는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실천력. 박사님 책 많이 쓰셨잖아요. 한 33권쯤 되죠. 그러니까요. 그 33권의 책 중에 오늘 대화 내용과 가장 잘 어울리는 책은 어떤 책이 있을까요? 비타복스에서 나온 암을 이기는 당신에게 보내는 편지. 어떤 내용인가요? 그러니까 암 환자들이
힘든 어떤 여러 상황 가운데서 이런 점을 우리가 하세요, 표현하세요 하는 그런 암 환자들을 위해서 보내는 편지. 편지 형식으로 편지 쓰셨어요. 형식으로 되는 그런 겁니다. 나의 주치의에게 편지를 받는다는 네, 느낌으로 네. 암을 극복하고 싶으신 분들이 읽으면서 위로받고 용기받고 도전을 얻으실 네, 수 네. 있겠네요. 네, 함께 보시면 좋겠습니다. 암 투병 중에 많이 힘드실 겁니다. 옆에서 돌보는 가족들도 쉽지 않으실 텐데요. 우리의 생활 습관을 조금이라도 바꿔서 암을 예방하고 또 암의 재발을 막을 수 있다면 더 이상 바랄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암을 극복하고자 노력하시는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사실 정보화의 홍수 속에 사는데요. 네. 암에도 참 많이 떠다니는 게 많습니다. 암에는 특효약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조직 검사나 수술을 하면 암이 퍼진다. 뭐 그럴 수 있습니다. 세계 이제 보건기구나 세계 암연구기구에서 조사를 해보니까 과학적 근거가 있는 것이 먹으니까 암을 좀 예방했다. 거짓 정보나 이런 데 속지 마시고 현혹되지 마시고 잘 극복해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재원입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도와드립니다. 암 환자들이 가장 고민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무엇을 먹으며 살아갈까? 오늘 그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암 환자들을 주로 치료하시는 대암의원 이병욱 원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암 환자들에게 가장 큰 고민이 아닐까 싶어요. 맞습니다. 네. 식생활이 중요한 이유, 어떻게 보면 당연하지만 구체적인 이유가 있어 보여요. 네, 그렇죠. 일단은 치료 효과와 그 부작용을 완화시키는데 식사가 참 중요합니다. 네. 우리가 먹어야 살고 먹지 않으면 힘들고 죽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연구 논문도요. 우리 세계보건기구나 세계암연구기금은 식사가 얼마나큼 중요하냐 했을 때 한 30%에서 많게는 50%를 이야기하는 그런 논문도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 세 끼를 먹기 때문에 우리가 먹는 것이 곧 그 사람의 몸이 되고 미래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암 환자들은 여러 가지 항암 치료가 하면 구토도 나오고 오심도 있고 또 미각을 잃기도 하고 구내염도 있기 때문에 잘 못 드시거든요. 이럴 때 어떻든 먹어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식욕으로 드시는 것이 아니라 의지적으로 드셔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일시적으로 이제 식욕을 돋우는 어떤 메게이스 같은 거라든지 또 유동식의 어떤 뭐 뉴케어란 캔사 코치 같은 그런 음료 드실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체격을 유지하고 면역력을 보강하는데 이 음식이 참 중요하죠. 모든 면역세포는 프로테인, 단백질을 소스를 원료로 사용하기 때문에 잘 먹어야만이 공급이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프로테인 그 단백질 공급이 떨어지게 되면 우리 몸에 있는 소위 말하는 근육을 태우거든요. 네. 그럼 자꾸만 사람이 위축이 되는 거죠. 이렇게 몸무게가 빠지면서. 그래서 우리가 회복하고 조직을 이제 구성하고 이런 것들이 다 단백질이고 그런 어떤 음식에서 오는 성분이기 때문에 우리 잘 먹어야 되죠. 그 다음에 이제 6대 영양소 그러면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이 있고 이건 칼로리를 내고 물, 미네랄, 바이타민, 칼로리가 없지만 중요한 거죠. 이런 것을 골고루 먹을 수 있도록 있지 않습니까? 대사에 필요한 어떤 물질들이 원활하게 공급할 수 있는 근원이 식이기 때문에 잘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우리가 재발을 방지하고 체중을 유지하고 염증을 완화하고 심리적 안정, 식사의 즐거움을 가져옴으로 인해서 우리가 낫는다는 힘을 얻고 용기를 얻는 시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식사가 참 중요합니다. 네, 그런 말을 쓰면 안 되지만 예전에는 야 그거 먹으면 암 걸려 이런 식으로 발암 물질에 대한 그렇죠. 정보를 일상에서 한번 했거든요. 네네. 실제로 어떤 특정 음식을 자주 먹는다고 해서 암을 유발시킨다던가 아니면 암을 재발한다던가 하는 과학적 근거가 있습니까? 그렇죠. 세계 이제 보건기구나 그 세계 암연구기금에서 조사를 해보니까 과학적 근거가 있는 것이 채소나 과일을 이렇게 많이 먹으니까 암을 좀 예방했다. 오색 과일을 많이 먹을 때 암이 많이 줄어들었다. 그래서 이제 오색 과일에는 항산화 물질이 많은 거죠. 그 색깔별로 그런 것들을 이제 섭취하는 것. 그다음에 그 파이토케미컬 그렇게 해서 음식에 있는 고유한 항산화 물질이 있거든요. 마늘에는 알리신이 있다든지, 그다음에 우리 그 포도 같은 데 이런데 안토시아닌이나 페놀이 있다든지, 바이타민 C 같은 거, 그게 이제 귤에 이렇게 많이 있다든지,
그다음에 이제 라이코펜 같은 경우에는 이제 토마토나 수박 같은데 이렇게 많고요. 뭐 이런 것들 골고루 스캔능서 많이 드시면 아무래도 암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데 도움이 되겠죠. 근데 이제 문제는 식이로만 암을 고칠 수 있다는 생각은 버려야 됩니다. 어떤 분은 병원에 치료를 하지 않고 난 식이요법만 합니다. 이렇게 그것은 극단적으로 치우친 것입니다. 콩류를 많이 먹으니까 이소플라본이 많아서 이렇게 된다. 뭐 그런 거요. 김치나 네. 이런 청국장 같은 거, 된장 같은 거. 그다음에 이제 유제품에 이제 그 소위 말하는 요구르트 같은 거 이런 발효식품이 이제 도움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 것도 골고루 해서 드시면 얼마든지 좀 도움이 안 되겠나 싶습니다. 암의 발생 가능성을 낮추는 음식들을 그렇죠. 소개해 주셨는데 네. 그럼 암의 발생 가능성을 높이는 음식이 따로 있어요? 네, 있습니다. 네. 예를 들면 가공육 같은 거요. 아, 예. 햄, 베이컨, 소세지 이런 것은 좀 상당히 좋죠. 햄버거라든지 소시지라든지 너무 탄 거, 너무 이렇게 절인 것, 훈제한 거 이런 것은 아크릴 아마이드 같은 발암 물질이 많이 생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는 것은 되도록이면 좀 삼가하고요. 대장암을 예방한다 그러면 내가 고기를 드시는 거 뭐 드실 수 있겠어요? 그럴 때 일주일에 한 300g 이하로 드시는 게 좋다 이런 통계도 있고요. 그럴 때 고기를 만약에 100g 먹는다 그러면 야채나 과일, 채소 같은 이런 것을 쌈을 사서요. 한 500g 내지 1000g을 먹으면 좋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술 다시면서 막 담배 피우면서 늦게까지 막 있으면서 이런 분위기가 다 암을 많이 생성하는 요인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좀 지양하고 되도록이면 기분 좋게 행복하게 회식하고요. 그 다음에 회식이 너무 길어진다 그러면 윗선에 있는 분들은 좀 자제하고요. 그 다음에 술을 너무 많이 돌리지 않고요. 이렇게 자유를 주고요. 이런 어떤 회식 문화가 대한민국의 어떤 암도 많이 줄어들 거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불에 탄 고기 한두 점 먹는다고 해서 당장 그렇죠. 암에 걸리는 건 아니지만 우리 몸이 잘 만들어졌기 네, 때문에 그래도 이거 먹어도 괜찮아 하는 그렇죠. 마음으로 지속적으로 섭취하는 그렇죠. 건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게다가 이제 고기 먹는다고 베이컨 먹고 햄 먹고 소시지 먹고 이런 가공육은 단백질 섭취에도 도움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건강한 단백질을 섭취하는 게 참 좋습니다. 그러니까 베이컨, 햄, 소세지 이런 것보다는 닭고기, 오리고기, 생선은 제가 매일 먹어도 좋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이렇게 쪄서 드시고요. 구워서 드시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소고기도요. 이렇게 피를 뽑고 지방을 제거하고 수육처럼 해서 드시면 됩니다. 프로테인을 꼭 섭취해야 된다면 알몬드, 뭐 호두, 잣 이런 것들을 이렇게 식간해지 않습니까? 네, 이렇게 간식으로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암 치료 중에 항암 치료 받으시면 그렇죠. 구토가 많이 나오기도 네, 하고 네. 또 어떤 분은 식욕 부진을 겪기도 네, 하고 네. 어떤 분은 또 미각을 못 느끼시기도 그렇죠. 하더라고요. 그러면 정상적인 식생활이 쉽지 않은데 네. 이럴 때는 어떻게 대처하는 게 좋을까요?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습니다. 제가 식에 대한 책을 한 6권 썼는데요. 네. 뭐 위암을 이기는 즐거운 밥상부터 해서 오대암에 대한 밥상 쓰고 내가 항암제 방사선 할 때 어떤 것을 먹을까 하는 그런 책도 썼는데요. 구토가 난다 그러면 소량씩 자주 드십시오. 세 끼를 이렇게 하루에 이렇게 드시지 마시고 6개를 나누신다든지 좀 내가 입맛이 좀 돋아오시고 이렇게 환경이 되면 많이 드시고 조금 쉬어서 드시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자주 드시는 것이 좋고요. 추천하고요. 이렇게 야채나 과일, 채소를 같이 드시는 구조를 만드시면 좋습니다. 과일을 꼭 뒤에 드시는데 식사 다 그러지 마시고 먼저 드시라고 이야기했고 예방하려면 오히려 그 다음에 이제 식욕 부진이 되면 열량을 보충해야 되기 때문에 영양 보충 식품들이 요즘은 참 많이 나와 있습니다. 뭐 육회라든지 캔서 코치 같은 거 그런 거 드시면 되고요. 만약에 미각이 변화했다 그러면 레몬이라는 생강이라든지 허브라든지 그 다음에 소스 드레싱을 좀 응용을 해서 음식의 고유한 맛이 니글니글하고 구토가 나는 것을 좀 매스킹할 수 있도록 이렇게 덮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작용이 있다 그러면 식사하기 참 어렵겠죠, 그죠? 이게 예를 들면 막 구토나든지 항암제하면 설사 나고 변비가 있기 때문에 그때는 수분 공급하고 수분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 과일을 드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막 구내염이 있다든지 이러면 너무 많이 자극적인 음식은 드시지 않는 게 좀 부드러운 거
그 다음에 좀 맑은 국물이 있는 국이라든지 구토 유발하는 걸 좀 줄일 수 있도록 그 부작용을 이제 좀 줄여가고요. 좀 차가운 음식을 조금 같이 준비하는 게 좋아요. 뭐 예를 들면 식혜라든지 수정과라든지 고유 열감이 있기 때문에 좀 시원하다 이런 걸 좀 느낄 수가 있죠. 주부들이나 이렇게 암 치료를 하시는 가족들이 연구하고 제 책을 보면서 이렇게 하면 얼마든지 극복해낼 수 있습니다. 네, 네. 책을 통해서 안전 밥상을 제안해 그렇죠. 주신 셈이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먹어야 하는 음식을 소개하셨다면 뭐 앞서 말씀하신 대로 가공식품은 당연히 안 되겠죠. 그렇죠. 네, 천연 식재료 중에서도 좀 자극적인 것들은 주의해야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맞습니다. 네. 네, 너무 자극적인 것, 이렇게 너무 신 거, 매운 거, 뭐 찬 거, 뭐 이렇게 뜨거운 거, 뭐 날 음식 같은 것도 좀 조심해야 됩니다. 면역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면역이 떨어지면 염증 반응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비불효균 같은 것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그 위생이 청결한 어떤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요리가 되는 것을 음식을 드시고요. 그러니까 육회 같은 거, 수육 같은 거, 특히 계란 같은 경우에는 반숙하는 것보다는 좀 완숙하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박테리아, 바이러스, 펑거스 같은 거 없애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우유도 살균하지 않은 우유는 조금 삼가하시고요. 그 다음에 곰팡이 있는 치즈라든지 이런 건 삼가하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씻지 않는 과일이라든지 채소라든지 이런 것 좀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너무 기름진 거예요. 소화가 되지 않는 거. 이런 것도 좀 삼가해야 되겠죠. 튀긴 거, 곱창, 전골 같은 거, 삼겹살 이런 것은 조금 삼가하고요. 그 다음에 강한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술, 알코올 더더구나 삼가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크림, 버터, 치즈가 많이 있는 거. 그래요? 네, 매운 음식. 오래 보관하는 것 좀 지양하시고요. 유제품도 그렇죠. 주의해야 할 것 중에. 네. 그 다음에 길거리 음식이나 에너지 음료도 좀 조심해야 됩니다. 탄산 음료가 너무 심한 것. 그 다음에 이제 카페인이 많이 들은 거, 과자류 같은 거요. 뭐 튀긴 음식이라든지, 그 다음에 소금이 많이 절여져 있는 거, 그 다음에 저장류, 멸치젓이라든지 젓갈류라든지 이런 것도 좀 조심하시고요. 꼭 먹어야 되는 상황 가운데 있으면 저는 질에 조금 이렇게 문제가 있다라면 양으로 조절하라 그럽니다. 조금만 드시라고. 네, 그 조금만이 쉽지 않은 그렇죠. 일인데 뭐 술, 담배는 당연히 안 되겠죠. 하지만 뭐 커피라든가 탄산음료라든가 단 케이크 같은 디저트류 이게 참 끊기 어렵단 말이에요. 끊는 게 좋지만 네. 그럴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다면 저는 조금 그 스트레스 받지 말고 드시라 그럽니다. 오히려 스트레스가 더 나쁠까 봐. 네. 우리 그 술은 있잖아요. 예를 들면 양주는 양주 잔 하나 정도가 우리가 디톡스 할 수 있는 이 양이고요. 맥주는 맥주 잔 하나, 막걸리 잔 하나, 그 다음 소주는 소주 잔 하나 정도입니다. 근데 우리는 몇 배를 먹죠.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건데 되도록이면 그와 같은 것을 벗어나지 않도록 하는 거고요. 담배는 정말 끊는 게 좋습니다. 제1차 흡연이 있는가 하면 제2의 흡연은 내가 피우면 다른 사람이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장판이나 벽지에 꿰이는 거예요. 그거는 제3의 흡연이거든요. 그건 대개 이제 퍼센트로 따지면 100대, 70대, 20, 30 이래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가족이 이렇게 흡연을 하신다면 암 환자분을 위해서 극복자를 위해 끊는 거죠. 그런 배려도 좀 필요하고요. 저는 커피는 연하게 이렇게 아메리카노는 드시라 그러는데 대개 한 200mg의 카페인 이하로 드시면 좋습니다. 그 정도 좀 연하게 드시면 돼요. 그래서 나는 커피를 너무 좋아하는데요. 이러면서 드시라고. 그것도 믹스 커피를 좋아해 이러면 믹스 커피 드세요 하면서 그러니까 조금 줄여서 드시고 그렇게 하십시오. 이렇게 그 분위기만 좀 즐겨보시라고. 커피를 마시더라도 아메리카노하고 라떼하고 이게 비교 가능한가요? 둘 다 안 좋겠지만. 저는 아메리카노가 조금 더 나을 부분이 없잖아 있지만 정서적으로 보면 후자가 라떼가요. 달콤한 크림 맛에 부드러운 맛 이러면 더 기분이 좋을 수 있어요. 그럼 이래저래 따지면 좀 비슷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냥 기왕이면 먹고 싶은 걸 먹어라. 뭐 이런. 자유하는 게 좋겠나 싶고요. 그 다음에 설탕은 한 스푼 정도, 스푼 정도 그렇게 드시고 소금은 세계보건기구에서 암을 예방할 때 우리가 5g 이하를 먹으라 그럽니다. 하루에. 근데 우리는 대한민국 사람들은 이제 짠 게 저런 게 많기 때문에 뭐 이렇게 12.5g 먹거든요.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좀 줄여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호식품에 대해서 나는 먹고 싶은데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제가 책에 썼습니다. 라면을 먹고 싶을 때 어떻게 하는가. 아, 그래요? 예. 네. 그래서 제 책에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좋아가지고 난 라면 이제 먹을 수 있어요. 하면서. 그러니까 요즘은 라면도 참 잘 만들어요. 네. 예. 그래서 나름 건강한 라면이 그렇죠. 상대적으로 덜 그렇죠. 해로운 라면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라면을 끓여서 네. 한번 이렇게 국물을 걷어내고 겉면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네. 하고 그 다음에 거기다 스프를 반을 하고 그 다음 거기다 뭐 고추장이라든지 이제 유기농을 했던 어떤 김치라든지 된장을 좀 풀고 파를 좀 썰어서 뭐 양파를 좀 좋고 뭐 이렇게 해서 한번 먹으면 그 같은 분위기를 낼 수 있어요. 물론 라면 애호가들은 이건 라면이 아니라 하겠지만, 네, 그럼에도 네, 불구하고, 네, 그렇게 해서 노력한다면 내가 꼭 먹고 싶어서 스트레스를 받는다면 네. 저는 그렇게 해서라 드셔야 하면서 이렇게 책에 적었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무엇을 먹어야 할까, 혹은 무엇을 먹지 말아야 할까를 얘기했는데요. 네. 그러면 어떻게 먹어야 할까요? 내가 위암을 수술했다든지 여러 가지 좀 이렇게 항암 치료하면서 힘드시면 아까도 조금 말씀드렸지만 소식을 자주 하는 겁니다. 아, 네. 네, 소식을 자주 하고 그 다음에 오색 과일을 항상 예배에서 같이 드시고요. 그 다음에 가족과 함께 드시고요. 식사 시간이 즐거워야 됩니다. 네. 어떤 분은요, 내가 밥만 안 먹어도 살겠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요? 너무 힘들었어요. 생쌀을 씹는 것 같고 모래 씹는 것 같아요. 이렇게 네. 표현도 합니다. 그래서 약 하나를 먹으면 내가 이 하루를 지탱할 수 있는 그런 약 좀 개발 안 돼요. 뭐 이렇게도 이야기하고 그러는데 그러지 마시고 식사 시간을 즐겁게 했지 않습니까? 가족과 함께 그때 대화도 좀 하시고요. 그 다음에 식사를 준비한 부인의 주부가 준비했다면 축복하고요. 감사하다 그러고 정말 어떻게 이런 음식을 만들었냐 그러고 그렇게 해서 정말 훈훈하고 정이 넘치고 따뜻하고 사랑이 넘치는 그런 행복한 식사 분위기를 좀 만들어 가시길 즐거운 식사. 네. 그리고 이제 참 중요한 건데 꼭꼭 씹으세요. 50분 이상 씹으세요. 우리 치아가 32개란 말은 한 숟갈에 32번 이상은 씹으세요 하는 메시지입니다. 네. 꼭꼭 씹으세요. 예, 정말 우리가 밥을 먹었는데 이당류가 탄수화물이 단당류가 된 것 같죠. 네. 이게 좀 달달해진 것 같아. 예, 뭐 이런 어떤 느낌입니다. 또 꼭꼭 씹으시고요. 그 다음에 신선한 걸 늘 조리해서 드시고요. 그 다음에 환자 보호자는 그런 걸 좀 관찰하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잘 먹는지, 무엇을 안 먹는지. 그러니까 균형식, 건강식, 암 환자가 기호식품도 있을 거예요. 이게 좋다 그러면 그것도 같이 드시면 참 좋겠죠. 그 다음에 이제 붉은 살 고기는 350g 이하로 한 주 정도일 때 쪄서 드시고 굽거나 태우지 말고 훈제하지 마시고요. 그렇게 하면 얼마든지 재발을 방지하는 좋은 식사 습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그 원장님 일하시는 대암의원에서는 암 진단 이후에 네. 혹은 암 치료 이후에 암 환자가 어떤 생활 습관을 가지고 또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코칭 치료를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전반적인 총체적으로, 삶을 총체적으로 관리해 네, 주시는 건데 환자 중에 식습관을 바꿔서 큰 도움을 받은 사례가 있으면 혹시 남성분하고 여성분하고 하나 예를 들어드릴게요. 네, 좋아요. 그 어머니께서 이제 암이셨어요. 네. 40대 중반이시고 남분인데 이분이 보니까 회사를 다니시는데 네. 회사를 잠시 휴직을 내더라고요. 그래서 6개월 동안 위암이시는데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자기가 요리도 배우고요. 네. 병원에 꼭 같이 오고 그전에도 잘했던 것 같은데 더 잘하는 것 같아요. 네. 시기에 대해서 우리 이런 거 정말 많이 먹었다 하면서 길거리 음식 뭐 이런 거 패스트푸드 이런 거 햄, 소세지, 베이컨 얼마나 좋아했냐면 그거 다 끊고요. 정말 건강식으로. 그래서 부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요즘요 나 밥을 못 먹겠어요. 그래요. 네. 맛있는 거 먹어야지. 이 뭐 건강식이라고 이러는데 그래도 남편이 해주는 거 보니까 감동을 받아서 내가 안 먹어낼 수 없었어요 하면서. 네. 그러면서 이 변화가 되는데 암이요 내시경에 그때 당시 한 4cm쯤 됐는데 저희병 치료하고 한 7개월 됐을 때 거의 없어졌어요. 그래요. 그럼 내시경 했는데 이 교수님이 깜짝 놀래가지고 도대체 이 암이 어디 숨은 거야 하면서 네. 우리가 서로 기뻐하고 이런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분은 이제 금융인이셨는데 남편분이 이제 소위 말하는 술상무 비슷한 분이 술을 좋아하는데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이제 부인이 여보 나를 위해서 술 끊어줬어요 하면서
네, 담배도 좀 끊어주세요. 뭐 이러면서 그러니까 이분이 정말 결심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나도 최선을 다해보겠다고. 그러면서 정말 이 남편을 살리기 위해서 매달리는 거 보면서 정말 저는 감동받았습니다. 거의 한 2, 3년 지났나요? 살아계세요. 네, 그래요. 예, 그래서 그 간암을 극복하고 그 이분은 식탁에서 나 부인 때문에 삽니다 하면서 자기가 웃기려니 잘 안 되니까 부인이 뭘 웃기겠어요. 그러면서 음식을 먹으면서 잘 먹으면 여보 너무 잘 먹어 하면서 막 이렇게 격려하고 이러면서 아휴 내가 요즘은요 정말 우리 아내 때문에 삽니다. 내가 투병해야 되는데 자기가 투병하는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이분이 좋아지는 거예요. 지금도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호자나 의사나 환자를 감동시키면 환자는 완치되었습니다, 좋아졌습니다 하는 메시지로 우리를 감동하게 할 겁니다. 그러니까요. 네, 도전할 만한 일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생명을 살리는데요. 어떻게 보면 이제 암 환자의 식생활의 기본, 개요, 네. 원론을 알려주셨는데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혹은 오해하고 있는 많죠. 상식이 있겠죠. 네, 네. 사실 정보화의 홍수 속에 사는데요. 네. 정말 찐 정보하고 네. 거짓 정보하고요. 이런 것들을 그래서 암에도 참 많이 떠다니는 게 많습니다. 많은 정보를 수용하는 것보다는 정말 좋은 정보를 나에게 필요한 것을 바르게 받아들이는 그런 통찰력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분석하는 것. 그럴 때 몇 가지를 제가 예를 들어서 첫째는요. 설탕을 끊으면 암은 극복할 수 있다. 그렇지 않습니다. 아, 꼭 그렇지 않아요. 네네. 설탕을 끊으면 암은 죽는다? 죽지 않습니다. 모든 세포는 포도당 글루코스를 필요로 하죠. 네. 그러니까 글루코스가 많이 메타볼리즘, 그러니까 신진대사에서 암이 끌어들이기 때문에 우리 몸이 필요한 기본적인 그 글루코스 탄수화물은 공급이 돼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그렇죠. 그래서 무조건 안 먹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이 잘못된 거짓 정보입니다. 두 번째는요, 생략하고 민간요법으로 암을 고칠 수 있다. 고칠 수 없습니다. 그게 너무 맹신하지 않고요. 특히 건강보조식품 너무 맹신하지 않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어떤 분은 또 뭐 비타민 C가 너무 좋다고 네. 막 그렇게 하는데 한국에 100주년 됐을 때 의협에서 이러한 것을 많이 민간에서 한다. 그럼 그것을 과학적으로 검증해요. 그래서 논문을 찾았어요. 네. 그런데 비타민 C 같은 경우에는 9,145편 논문을 찾았어요. 그 당시에. 결국은 비타민 C만으로는 암을 고칠 수 없다는 것이 그 논문의 결론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암에는 특효약이 있다? 없습니다. 암에는 특효약이 없습니다. 모든 게 합력성을 이루는 그런 구조를 만드는데 그래서 이것만 먹으면 그것은 너무 지나친 것입니다. 현혹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조직 검사나 수술을 하면 암이 퍼진다. 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요즘은 노터치 테크닉 그래서 정말 암을 건드리지 않고 수술을 잘 해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수술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요. 수술을 해야 될 사람은 해야 됩니다. 근데 95세다 수술한다. 그건 좀 생각해 봐야죠. 근데 내가 20, 30대다, 40대다. 그만 일기고 하면 좋아진다 이러면 해야죠. 네. 그래서 그런 타이밍을 놓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참 좋겠습니다. 뭐 심해수가 암을 낫게 한다. 그러지 않습니다. 네. 그냥 물은 무생, 무치, 무맛으로 우리 아리수도 좋습니다. 그냥 수돗물 드셔도 돼요. 좋은 물을 드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술은 조금 괜찮지 않느냐? 괜찮지 않습니다. 네. 술 안 드시는 게 좋고요. 청국장 유방암은 해롭다. 아니요, 저는 청국장 드시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렇지만 이소플라본이 많이 음축되어 있는 그런 청국장화는 드시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냥 음식으로 드실 수 있는 된장국, 청국장 얼마든지 드셔도 괜찮습니다. 호주에서 발표된 한 편의 논문 때문에 그런 청국장 같은 그 된장에 있는 이소플라본이 오히려 유사 에스트로겐 레벨과 어떤 그렇게 커뮤니케이션 경쟁을 해서 유방암이 늘어날 수 있다. 뭐 이런 논문 때문에 그런 건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휴대폰 전화나 이게 전신주가 있는 곳에 암이 많이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좀 삼가야 된다. 이것은 조금 더 연구되어져야 될 부분이 없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긍정의 마음이 암을 이겨낼 수 있다. 긍정의 마음이 도움이 되지만 긍정의 마음을 갖는다고 해서 암이 다 낫는 건 아니에요. 그것만 맹신한다 그러면 다른 걸 놓치는 격이 되겠죠. 그래서 그것은 좋은 것으로 받아들이고 그때그때마다 내가 적용하면 되는 거죠.
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네, 의외로 많네요. 네, 더 많죠. 근데 네. 제가 몇 가지만 이렇게 짚어드렸는데 거짓 정보나 이런 데 속지 마시고 현혹되지 마시고 어떻든 잘 극복해 내시기 바랍니다. 오늘 나눈 대화와 가장 잘 어울리는 박사님의 책 한 권 추천해 주신다면? 암을 이기는 즐거운 밥상이라는 네. 책인데 암을 이기는 즐거운 밥상. 헌책방에서 이렇게 보셔도 되고요. 그렇지 않으면 암 치료의 정석. 암 치료의 정석. 거기 보면 그런 시기에 대한 것도 많이 네. 있기 때문에 그걸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의 이 대화가 우리 투병 중이신 암 환우 여러분에게 직접적인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면역력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떤 습관을 지키는 것이 중요할까요? 첫째는 충분한 숙면을 취하십시오. 두 번째는요, 균형 잡힌 식사를 하십시오. 쪄서 드시고 꼭 익혀서 드시고요. 검주 검연은 꼭 하시고요. 절대 스트레스 받지 말고요. 규칙적인 운동을 하는 게 참 중요하고요. 어떤 분은요, 운동이 좋다 그러니까 한 2시간, 3시간 막 산을 탑니다. 그러면 안 돼요. 안녕하십니까, 김재훈입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도와드립니다. 건강한 삶의 핵심, 바로 면역력입니다. 암 환자들은 면역력을 어떻게 키워야 할까요? 오늘 대암의원의 이병욱 원장과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암 환자에게 면역력은 꽤 중요하겠죠. 그럼요. 네. 면역이 뭐냐 그러면요, 우리 인체를 지키는 힘, 우리 인체를 어떤 경우라도 보호하고 기능을 원활하게 해서 우리 몸을 지탱해 나가게 하는 그런 힘이 네. 면역력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이뮤니티. 그럴 때 면역력은 두 가지 요소로 크게 나눌 수 있습니다. 네. 내적인 그런 면역, 그게 이제 암 면역력입니다. 우리 몸 속에서 항산화 물질이 많이 조성되고 이렇게 하면 암이 생기는 돌연변이가 그게 암. 그럴 때 이제 우리 NK 세포, B 세포, T 세포 같은 면역 세포가 관여하는 그런 면역력이 있고요. 네. 두 번째는 이제 외적 면역력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바이러스, 박테리아, 그런 펑거스 같은 곰팡이균이 외적에서 침입에 들어왔을 때 그것을 무너뜨리는 거죠. 그거는 이제 외적인 어떤 면역력이라 할 수 있는데 이 두 가지가 이렇게 우리가 몸속에서 우리 면역 세포들이 활성화되어서 우리 몸을 지탱해가고 생명을 유지해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선천적인 면역력, 주로 관여하는 게 이제 감염 그런 데 관여하고, 네. 후천적인 획득 면역력은 이제 뭐 암 이런 데 이제 관여하는데, 이런 것이 조화롭게 해서 인체가 지탱해 나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면역력이라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네. 제가 회사 다닐 때는 걸어서 출퇴근을 했기 그래, 때문에 네. 이제 기본적인 생활 운동이 됐는데요. 네. 퇴사 이후에 걸어서 출퇴근할 일이 없고 없어. 그리고 매일 다른 행선지로 대중교통을 주로 이용하다 보니까 운동량은 줄어들고 대중교통에서 바이러스에 노출되는 가능성이 높아진 게 아닌가? 혹은 면역력이 떨어진 걸까? 그래서 약간 소리가 잠기고 오케이. 또 목감기가 자주 걸리는 걸까? 네. 이런 의문을 갖게 되는데요. 충분히 네. 그럴 수 있습니다. 개연성이 있다고 봐주고요. 운동량이 줄어들면 면역력이 떨어지죠. 떨어지죠. 네네. 네. 그러니까 그리고 환절기에 또 그렇죠. 공기상 바이러스에 네. 많이 노출되면 노출되니까. 또 면역력이 그렇죠. 영향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면역과 암은요, 네. 우리 이렇게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시소와 똑같습니다. 여기 면역이 암이면 면역이 증가하면 절대 위험수에서 올라오지 않습니다. 암이나 바이러스, 이렇게 펑거스 같은 이 곰팡이균이. 근데 면역이 떨어지면 이것은 발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상관관계가 있다고 생각하고 시소와의 관계다 생각하고 면역을 증가할 수 있는 모든 구조를 만드는 것이 지혜로운 선택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암투병 중에 혹은 항암 치료 받을 때는 대중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는 그렇죠. 가지 말라는 게 주의해라. 면역이 떨어져 있으니까 네. 감염이 될 수 있는. 이제 암 치료 과정에서 환자들이 내가 지금 면역력이 약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라고 불안을 많이 느끼기도 하죠. 네. 이게 어떻습니까? 항암 치료 과정에서 면역력이 줄어드는 건가요? 아니면 암 세포가 커지면서 면역력이 줄어드는 건가요? 이게 아니면 암과 면역력은 별도로 움직이는 건가요? 우리가 만약에 수술을 한다든지 네. 항암 치료를 한다든지 방사선 치료를 하시게 되면 이게 면역 기능이 떨어질 수밖에 없죠. 아, 그래요? 예를 들면 이제 수술을 하게 되면 네. 잘 못 드시겠죠. 음. 그다음 장기가 일부가 잘려서 나가겠죠.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겠습니까? 식사를 못하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수술 자체가 스트레스가 안 되겠습니까? 그럼 스트레스 호르몬이 증가하면 코티졸 같은 레벨이 증가하고 면역이 떨어지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항암제를 하게 되면
우리 몸에 암세포도 타격을 받지만 건강한 세포 타격을 받는다고 해요. 특히 골수에서 우리 면역 세포를 이렇게 혈구를 만들어내는데 네. 골수가 타격이 되니까 역시 백혈구가 감소하겠죠. 그다음에 이제 점막이 손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구강이라든지 장 점막이 그냥 소화력이 떨어지니까 세균이 침범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늘어나죠. 면역이 저하되겠죠. 네. 그다음에 림프구가 이제 혈구도 감소하지만 백혈구 같은 마크로페이지, NK 세포, T 세포 같은 면역 세포가 이제 떨어지니까 세포 면역이 이제 약화되는 거죠. 그러니까 T 세포의 기능이 이렇게 떨어져서 우리 몸의 전반적인 면역이 이제 떨어지는 겁니다. 방사선 치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항암자하면 오심이나 구토에서 식사를 잘 못하는지 방사선 치료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골수의 손상을 받고 전반적인 혈구 수치가 저하되고 림프가 감소되니까 면역이 떨어지고 점막 손상으로 감염이 증가하는 그런 현상이 일으키고 그렇기 때문에 항암제 치료하는 사람은 대중이 모인 것을 가지 마라 하는 게 이제 그런 거죠. 평소에 우리 몸의 면역 체계가 암세포를 감시하고 있다고 봐야 되나요? 그렇죠. 네. 사실 암 발병 당시에 면역력이 높았다면 암세포가 생기는 걸 예방할 수도 있었다는 얘기인가요? 우리 몸에 암세포의 면역 감시망이 이제 회피되어서 이제 생기는 그런 거죠. 네. 어떤 경우에 의해서 이제 우리 몸이 면역이 떨어지게 되면 암세포 표면의 어떤 그 신호 조작이 어떤 면역 전달 그것이 저하가 됩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떨어지게 되면 T 세포 이상 단백질을 못 보고 놓치게 되는 거죠. 암세포가 자기가 살려고 면역 세포로 교란시키는 거죠. 네. 근데 반대로 이제 일부 비정상적인 MHC가 발현이 되면 NK 세포를 공격하는 것도 피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암 세포가 무섭죠. 두 번째는 면역 억제 신호를 발현해서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T세포 표면에 이제 PD-1이나 CTL, LA4 수용체를 결합해서 브레이크를 걸고 면역 세포가 공격을 못하도록 이렇게 만들어 버리는 거죠. 네. 그러니까 암세포가 참 놀랍죠. 그렇게 하니까 암이 퍼질 수 있는 환경이 노출되는 겁니다. 세 번째는 면역 억제 물질을 많이 해서 독성 환경을 만드는 겁니다. 면역 반응을 억제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종양 미세 환경을 만듭니다. 튜머 마이크로 엔바이러먼탈 TME를 만들어서 억제 세포를 불려가는 겁니다. 저산소 상태를 만들고요. 산성 환경을 만들어서 이렇게 퍼지게 하는 면역 세포를 작동을 못하게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안티젠 로스라고 항원 이렇게 바꾸기를 합니다. 이상 항원 항체를 변이를 일으켜 가지고 T 세포 기능을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 걸 통해서 이제 우리 면역 항암제를 만들고 이렇게 하는데 암을 이렇게 완치해 가기에는 아직도 참 너무나 참 묘연한 부분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인체가 신비롭네요. 그럼요. 어쨌든 암 환자들에게 있어서 암이 어떻게 발병되고 또 암세포가 어떻게 움직이고 그렇죠. 기존 인체가 갖고 있는 면역 체계가 이 그렇죠. 암세포를 공격해서 우리 몸을 어떻게 보호하려고 하고 이 과정에 이제 항암 치료가 들어오면 어쨌든 암세포를 죽이는 과정에서 그렇죠. 죽이지 말아야 할 것들에게도 영향을 미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네. T세포나 NK세포가 이제 활성화 못하도록 암세포가 이렇게 배려를 구축해서 지 살라고 그렇게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게 참 쉽지 않죠. 사실 방사선 치료와 항암 치료를 명확하게 구분 못하는 분들도 꽤 있거든요. 네. 암세포를 타격한다는 것은 같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방사선 치료는 종양의 튜머에 조직이 있다 그러면 그 조직을 공격하는 거죠. 방사선으로. 항암제 치료는 전신으로 우리 소위 말하는 정맥으로 주입을 해서 그것이 떠다녀서 항암제 그게 공격하도록 만드는 거죠. 암이 이제 원격 전이가 한다 그러면 그게 이제 혈관에 떠다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같이 혈구도 죽고 그 다음에 암세포도 그 안에 있으면 죽죠. 네. 방사선은 직접적으로 타격을 그렇죠. 하는 직접적으로 거고 타격하는 거고 항암 치료는 이제 항암 치료제가 혈관으로 이동하면서 림프로 이동해서 이렇게 네, 전반적인 암세포를 그렇죠. 줄여나가는 경향성입니다. 실제로 암 환자가 뭐 수술 이후에 혹은 치료 이후에 면역력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떤 습관을 지키는 것이 중요할까요? 일단 첫째는 충분한 숙면을 취하십시오. 피곤을 암이 되게 되면 잠을 못 주무실 수 있어요. 불면증이 오고 왜냐하면 구토가 나고 막 힘드니까 잠을 못 주는데
그럴 때 휴식을 취해서 NK-세포가 활성화되도록 네. 어쨌든 충분한 휴식과 잠을 주는. 두 번째는요, 균형 잡힌 식사를 하십시오. 영양 공급이 참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채소나 과일, 단백질을 섭취를 하시고, 그래서 저는 생선, 오리고기, 닭고기는 매일 드시고 수육으로 해서 소고기도 드시고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좋은 지방 같은 거요, 오메가3가 있는 연어나 고등어, 견과류를 그때그때마다 식간에 드시고, 가공식품은 좀 드시지 마시고, 설탕이 많은 거, 소금이 많은 거, 그 다음에 꼭 익혀서 드시고요, 쪄서 드시고, 그 다음에 규칙적인 운동을 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네. 면역을 증가하기 위해서는 하루에 한 30분 정도 하십시오. 어떤 분은요, 운동이 좋다 그러니까 한 2시간, 3시간 막 산을 탑니다. 아, 네. 운동을 마치 그 운동선수처럼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러면 안 돼요. 운동을 과다하게 하면 활성 물질이 많이 분비되었어요. 오히려 암을 더 힘들게 할 수 있습니다. 더 커지게 할 수 있습니다. 체력에 맞는 적정. 그렇죠. 자기 체력과 기력에 맞는, 그래서 일주일에 한 5일을 넘기지 말고요. 한 번 하면 한 30분 정도. 운동을 하고 나면 상쾌하지 않습니까? 네. 조금 땀이 나고 호흡수가 좀 이렇게 좀 증가, 이 정도. 근데 일어나고 나면 피곤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운동을 일처럼 하면 안 돼요. 아, 그러니까 운동을 상쾌하게, 쾌적하게 한 30분 정도. 나 오늘 참 기분 좋게 운동한 것 같아. 이렇게 가족과 함께 하시고요. 그 다음에 금주 금연은 꼭 하시고요. 그 DNA 손상, 그 WBC, 백혈구를 이렇게 감소시키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스트레스 관리를 했어요. 코티졸이 증가하면 면역이 떨어지기 때문에 절대 스트레스 받지 말고요. 그러니까 많이 웃으세요. 늘 웃고 다녀요. 입꼬리를 이렇게 기에 들고 네. 웃으다면서 괜찮아, 난 나을 거야 하면서 행복해 하면서 안녕하세요 이러면서 잘 낫습니다. 네. 이게 참 쉽지는 않죠. 네, 하셔야 됩니다. 살기 위해서요. 몸부림치는 시간을 생각하고 나중에 하다 보면 이 습관이 되어서 재밌습니다. 암인데요. 행복합니다. 이렇게 해보세요. 스스로 내게 행복을 주입시키는 그렇죠. 개념이군요. 그래서 묵상하고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 예배 찬송하고요. 제 환자 중에 기억나면 이런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제일 처음에 오셔서 난 항암제 안 됐습니다. 뭐 이래가지고 이제 병원을 전전하다 오셨는데 이분이 18년 살았습니다. 근데 이분이 놓치지 않는 것 중 하나가 그 뭐냐 그러면 노래교실. 거기 가서 각각 웃고 있지 않습니까? 노래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선생님 한번 내가 어떻게 노래 부르는데 들어보실래요? 하면서 내려오시면 참 재미난 어머니가 계셨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해서라도 정말 암을 떨쳐버리고 있지 않습니까? 웃고 그렇게 하는. 그 다음에 햇빛을 많이 보십시오. 네. 비타민 D를 이렇게. 비타민 D가 좀 부족해 햇빛을 좀 많이 못 쬐었다 그러면 버섯을 많이 드시든지 연어 고기라든지 그 달걀 같은 것으로 좀 보충하시고요. 그래서 가족과 함께 이렇게 행복하게. 그 다음에 청결하십시오. 암의 면역력을 좀 증가시키려면 손을 깨끗이 씻고요. 우리가 이제 코비드-19 때문에 마스크하고 손 씻기를 했는데 그것을 지금도 실천하는 것이 참 좋다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세안도 잘하고 마스크도 끼고 손도 잘 이렇게 그렇게 하면 감염을 얼마든지 줄일 수 있습니다. 면역력이 증가할 것입니다. 그리고 많이 웃고요. 또 많이 울고요. 그러니까 웃음이 파도면 눈물은 해일입니다. 웃음이 가랑비면 눈물은 소낙비입니다. 우려할 때 울지 않으면 결국은 다른 장기가 눈물을 흘립니다. NK에서 B세 T세포를 활성화시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많이 웃으십시오. 용기만 가지면 돈도 안 들지 않습니까? 무조건 웃는 겁니다. 네. 네. 암 환자가 면역력을 지키기 위해 중요한 생활 습관, 수면, 식생활, 운동, 마음과 태도, 또 개인 위생까지 말씀해 주셨는데요. 하나하나 좀 짚어보면 네. 사실 요즘 수면이 힘드신 분들이 너무 많아서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수면제, 약의 도움을 좀 받는 게 좋을까요? 일시적으로 받는 것은 좋은데요. 네. 저는 지금 수만 명의 암 환자를 진료하고 치료했지만 수면제를 처방한 예가 한 건도 없습니다. 아, 그래요? 네, 저희 병원은 지금 수면제를 다 거의 끊었습니다. 수면은요, 피로 회복에 가장 좋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잘 주무셔야 돼요. 수면을 취하지 못하면 면역 세포도 줄어들 뿐만 아니라 그로스 호르몬, 성장 호르몬도 줄어들죠. 그럼 사이토카인이 분비가 줄어들어서 수면 부족은 면역력을 떨어뜨립니다. 70%의 NK-세포 기능을 떨어뜨린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면을 이렇게 하루에 한 3시간, 4시간 잠을 설쳤다 이러면 NK-세포 활성화 떨어지는 거죠. 네. 암이 있다 그러면 NK-세포가 없을 텐데 이런 기능이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심리적인 불안도 또한 NK 세포나 T세포를 떨어뜨리고 면역 활성도를 저하시킵니다. 면역에 그 가는 어떤 그 속도 있지 않습니까? 네. 제 암세포 보인다면 빨리 가야 안 되겠어요? 이 느릿하게 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속도도 지연되고 활성화도 떨어집니다. 수면을 취하는데 수면에 너무 이렇게 깊게 스트레스 받지 마십시오. 네, 잠 자려다가 오히려 더 스트레스가 그렇죠. 한국 사람이 보통 수면의 시간이 평균요 OECD 국가중에서 제일 적습니다. 미국 사람이 한 7시간 반에 하면 유럽 사람 한 7시간, 우리는 한 6시간, 6시간 반밖에 자지 않는다 그럽니다. 그러면 나이가 들면 수면의 이 양은 좀 떨어지거든요. 그러면 내가 8시간 자야 되나 오늘 못 자서 그러지 마시고요. 네. 내 기력과 체력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오늘 하루를 건강하게 사는 정도의 수면을 취하면 됩니다. 수면에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사람마다 다르단 말씀. 다르죠. 잠을 자고 난 다음에 난 참 피곤하지 않아. 그 정도로 유지해 가시면 됩니다. 네. 앞서 이제 면역력을 높이는 음식도 알려주셨는데요. 실제로 정해진 식단을 계속 먹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매일 다른 식단을 할 수만 먹는 게 있다면 좋을까요? 다른 식단을 골고루 드시는 거 훨씬 지혜롭습니다. 네. 설렁탕, 곰탕, 또 도가니탕을 좋아해요. 그래서 재워놓고요. 드시면 나중에 환자는 질리거든요. 예, 그러지 마시고 되도록이면 아침에 내가 곰탕을 드시다 그러면 점심 때는 좀 뭐 미역국을 드신다든지 저녁 때는 맑은 국물을 드신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육해 공군을 번갈아 가면서 지혜롭게 하는 게 참 좋죠. 근데 네. 그러기에는 이 부인들이 손이 너무 많이 필요하거든요. 사실 암환우들 얘기하는 거 보면 암 환자에게 좋은 음식으로 식단을 정해놓고 그 식단을 삼시세끼 네. 이제 규칙적으로 먹는 경우들을 간혹 봤거든요. 어쨌든 골고루 영양을 섭취하는 것도 네. 무시 못한다는 예. 얘기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처음과 마지막 끝이 똑같은 게 좋아요. 네. 처음에는 너무너무 잘합니다. 어휴, 우리 1년 차 때. 예, 예. 네. 이런 때 뭐 암이라 그러는데 뭐 내 죽으면 안 돼. 이러면서 막 최선을 다하고 막 합니다. 막 그러니까 구첩 반찬을 내놓고요. 막 부산을 뜹니다. 그러다가 1년 지났는데 괜찮네. 이러면서 이제 한 슬슬 줄입니다. 마음을 놓기. 그리고 한 2년차, 3년차 되면요. 오늘 일품 요리예요? 감사.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어쨌든 무엇을 먹느냐만큼 중요한 것이 조리 방법도 그렇죠. 조리 방법도 네, 신경을 쓰셔야겠어요. 네, 너무 태우지 마시고요. 튀기지 마시고 되도록이면 훈제는 것보다 쪄서 드시고요. 근데 연기가 나지 않게 하십시오. 이렇게. 자, 이제 운동을 좀 해볼게요. 네, 운동. 사실 내 몸에 맞는 운동을 찾는 건 쉽지 않은 것이 암 환자가 발병 이전에 했던 운동을 그대로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어느 수준에서 어떻게 해야 적정 운동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스트레칭 하시고 체조하시고 체조가 이 과학입니다. 네. 스트레칭 체조하시고 걷는 것 정도요. 그리고 전신 운동하기 좋습니다. 자전거를 탄다든지 수영을 한다든지 네. 이런 거요. 게임을 해서 뭐 몇 대 몇 이런 건 별로 안 좋아요. 예, 그러면 경쟁해야 되고 또 민첩성을 가져야 돼요. 스트레스 받아요. 예, 그런 것보다는 오래 길게 나한테 맞는 것을 함께 계속할 수 있는 것. 참 재밌죠? 오래 길게 나에게 맞는 것을 함께 길게 끝까지 할 수 있는 것. 네. 그게 키워드입니다. 내가 재밌게 할 수 있고 그래요. 오랜 시간 몰입할 수 그렇죠. 있고 지속 가능한 지속 가능한 것. 운동 효과 측면에서 내가 몸을 움직이기는 힘들더라. 네.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활동을 하겠다 해서 노래교실을 가거나 그림을 그리거나 네. 자신의 취미 생활을 영위하는 것도 좋죠. 심리적인 면에서는 운동 효과와 번복하겠죠. 똑같습니다. 네. 예, 예. 거기 가시기 위해서 걷잖아요. 일단은 네. 네. 가서 또 막 노래 부르면서 막 복근 운동 하잖아요. 네. 웃으면 하하하 웃잖아요. 네. 또 박수 치잖아요. 그래서 얼마든지 그것도 운동 효과가 있는 또 다른 모습이라 생각합니다. 네. 사실 보통 사람들은 면역력 강화에 도움받기 위해서 건강기능 보조식품을 네, 많이 네. 섭취하거든요. 네. 암 환자들은 더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맞습니다. 네. 암은 특효약이 없다고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건강보조식품에 너무 이렇게 현혹되시지 마시고요. 네. 오히려 식사를 잘 하십시오. 아. 그때마다 또 내가 이래 생각해서 오늘 이거 먹고 싶어 그러면 그것이 내 몸에 필요한 것일 수 있습니다. 아, 내가 당기는 게 네, 내 당기는 몸에 거, 필요한 네, 것이죠. 필요한 어떤 물질이 포함되어 있는 음식일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되도록이면 그런 어떤 보조식품으로 나를 하루하루 만들지 말고요. 몸을요.
건강한 음식을 드셔서 행복하게 식사하는 그런 구조를 만드는 것이 면역을 증가하는데 많은 도움이 줄 것이라 네. 생각합니다. 박사님 일하시는 대암의원에는 이제 암 환자들이 암 진단을 받자마자 찾아가기도 하고 네. 또 암 치료 이후 혹은 수술 이후 혹은 네. 항암 치료가 끝난 이후에 찾아가기도 하잖아요. 네. 보통 어떤 치료 과정을 거치나요? 다 이렇게 다양한데요. 1기 환자, 2기, 3기, 4기가 다 같이 있습니다. 네. 크게는 두 부류로 나눌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수술 전이나 1기 환자 중에서 어떻게 이제 항암제 방사선 수술을 같이 이렇게 극복할 수 있을까? 네. 면역 치료를 하면 암을 잘 이겨요. 저 무슨 얘기냐면 항암제를 잘 이겨요. 구토도 안 나고 어떤 머리도 잘 안 빠지고 손발 저림도 없고 항암제 안 받으시는 분처럼 이렇게 생활해요. 그러니까 참 놀랍죠. 그렇게 한 분이 있고 항암제를 막 많이 했는데 이제는 해줄 것도 없다. 그래서 이제 포기하세요. 그래서 오시는 분도 있고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그 전에 오시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항암제를 제가 하지 마세요 하지 않거든요. 네. 같이 이겨내는데 이 면역 치료를 하면 참 좋죠. 그럴 때 이제 의학적 치료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항암제, 수술, 방사선 기본 치료를 열심히 하시고요. 그러면 항암제 방사선 치료를 할 때 우리 면역 치료를 하면 도움이 되니까요. 두 번째 이제 음식을 잘 드셔요. 식이영양요법을 하고요. 그다음 면역 치료를 하고 정신심신요법 안아주시면서 하는 네. 정신요법. 그다음에 이제 생활 속 많이 웃고 울고 그런 구도를 만듭니다. 그다음에 경건한 신앙 생활하는 거.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구제봉사 다른 사람을 이렇게 돕는 거예요. 내가 남아있는 여생에 좀 의미 있고 목적이 있는 삶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내 삶의 가치관을 좀 회복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행 휴식하는 거예요. 잠을 잘 주무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예술요법은 저는 이제 그림을 그립니다만 취미생활을 해서 우울증을 잊고 그림 그리고 집중하다 보면 내가 암인데 이런 생각을 잊지 않습니까? 행복하지 않습니까? 그런 구도를 만드는 것이 이제 좋고 그렇게 우리 병원에 치료하고 있습니다. 사실 암 진단을 받고 나면 혹은 치료를 받고 나서도 네. 앞으로는 어떻게 살아야 하나 하고 힘들어 하실 텐데 절망하는 분들에게 어떻게 살아야 할지 그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해요. 맞습니다. 네. 네, 네. 박사님 그림 뭐 조예가 깊으신데 주로 언제 그리세요? 저는요 시간 나면 그림 그리는데요. 지금 이제 한 12년쯤 됐는데 한 1200점 정도를 그렸습니다. 오, 다작하셨네요. 네. 주로 이제 새벽에 한 새벽 1시부터 새벽 기도하기 전까지 그림 그리고요. 토요일 날 이렇게 또 주일 날 시간 나오면 그리고 아니 충분한 숙면이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새벽 1시에 그림을 그리시면 잠은 언제 주무시는 거예요? 제가 제 하루의 패턴이 이렇습니다. 네. 6시에 이제 환자 이제 진료가 끝나고 나면 네. 집에 7시에 도착합니다. 7시쯤 되면 이제 식사를 해요. 네. 그러고 난 다음에 조금 있다가 잡니다. 바로. 네. 그래서 12시 반이나 네. 새벽 1시에 일어납니다. 그때부터 정말 잘한 음악을 틀어놓고 네. 내가 이제 그림을 그리던 것에 이제 집중하는데 그 시간이 너무 신비롭습니다. 그 바쁜 와중에 개인 방송도 하시잖아요. 유튜브 네, 채널도 유튜브, 운영하시는데 네. 채널 소개 좀 해주세요. 이병욱 안박사 TV 이런 유튜브가 네. 있습니다. 이병욱 이렇게 치시면 들어갈 수 있을 거예요. 네. 유튜브에. 필요하신 분 그럼요. 들어가셔서 네. 들어가셔서 도움을 받고 하여튼 꾸준히 제가 올릴 생각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암을 잘 극복하는 우리 대한민국의 건강한 국민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나눈 대화 내용을 잘 반영하는 박사님 책 한 권 소개해 주신다면요. 면역 습관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네. 그 책을 오늘 보십시오. 그게 오늘 이 방송과 맞을 것 같습니다. 네. 면역 습관. 네, 이병욱 박사의 면역 습관. 그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면역력은 우리가 지키기 나름이 아닐까 싶습니다. 내가 네. 관심을 갖는 것만큼 내가 면역력을 지켜주면 면역력이 나를 지켜주는 것이 아닌가. 맞습니다. 생각합니다. 정말 좋은 말입니다. 네,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대한민국 암박사 대암의원의 이병욱 원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